학교 설명회를 위해서 이곳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본교 진학기획부장 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학교 설명회는요, 1부 학교 프로그램 및 생활 안내, 그리고 2부 신입생 교육 과정 및 진학 결과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잠시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본교 최영선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교장 최형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 애정을 갖고 이렇게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러는 관계로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인성교육이 좀 많이 좀 위주로 좀 하면서 또 학생들 학업에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학 진학률은 이 관악구에서뿐만이 아니라 관악구에서는 당연히 톱이고요. 그냥 서울시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에 지금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 저희 학생들 용모 단정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들도 굉장히 예뻐요. 선생님으로서 하실 역할 이런 거를 다 누구나 빠짐없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학생답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그렇게 다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되는지, 또 한 가지가 수행평가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외부에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요구에 가게 되면 내신이 불리한다더라,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내신의 관계가 저희가 이 관악구에서는 좀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내신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가,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수행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서 학교를 좀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자녀분들을 학교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좀 지나갈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아주 인성이 반듯한 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믿고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1부 순서로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예쁜 선생님, 예쁜 수업을 해주시는 장인영 선생님과 함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교 도덕윤리과 교사 장윤형입니다. 네, 학교 소개와 함께 또 저도 관악구 주민으로서 본교에 대한 소문을 이런저런 소문을 듣는데요. 오해가 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까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정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각 학급별로 담임 선생님이 자체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에도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서 하고 있는 다른 반과 좀 구분된 자체 프로그램 중에 동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예쁜 동화를 함께 학생들과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계기로 본인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되게 떨리네요. 늦은 시간에도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시느라 힘드셨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화 한 편 또 나누면서 자녀의 학업 역량과 인성이 도움이 되는 학교가 어딘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죠. 미술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눈버릇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 보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자, 이제 네 이름을 쓰렴.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어.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파란 점, 빨간 점, 초록 점. 베티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베티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작은 점들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죠.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베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장에서 한 아이가 베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누나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나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나 정말 못 그려. 잘을 내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걸. 베티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삐뚤삐뚤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 네 이름을 쓰렴. 피터 레이놀즈라는 작가의 점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보시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하신 학생들은 본인이 어떨 때 움직이는지, 평소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계속 열심히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의 자녀분들이 매일 항상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화 초기의 베티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베티에게까지 관심을 보였던, 따뜻하게 먼저 말을 건넸던 지도교사에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무엇이라도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다채로운 기회와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이 활동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또 발전하고, 마지막으로 또래 집단이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협력한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런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학원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사교육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곳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학생이든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성장 촉진 요소별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문영여고에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열정과 연륜, 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본교의 모든 교사는 수업 역량과 또 학생의 진학 지도, 상담 역량, 평가 역량 등을 기르기 위해서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필수로 이수하고 있고, 조회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 방과 후 수업까지 모든 시간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도가 가능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과 개념 이해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교실 현장 수업과 같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을 전 교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전 교사가 시행하기 전까지 저도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글, 엑셀 정도, 파워포인트 정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2학기에 전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전교사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전교사를 대상으로 구글 클래스룸 연수가 진행이 됐고, 미러링이라든지 태블릿 사용법, 기타 등등의 실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모든 기술과 지식을 연수를 통해서 또 직접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제작도 함께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채로운 기회와 환경이 서울문영여고에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드론 수업, VR 수업, 1인 1학기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인 1학기 수업의 악기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은 우쿨렐레가 있었고, 매년 음악 선생님이 엄선해서 올해는 가야금, 이런 식으로 매년 다르게 다채로운 악기가 수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진은 없지만 코딩 수업, 컬러 테라피, MBTI 등등의 학생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새롭게 다른 곳에서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학교 차원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 리플렛을 하나씩 받으셨는데요. 안을 펼쳐서 보시면 믿음이 있는 학교 부분에
프로그램들이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과 모양이 있는 학년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리플렛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교육, 진리를 추구하고 행하는 탐구교육, 기본이 바로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전인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교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학교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회 장소 오시는 동안 본교를 살짝 둘러보셨을 텐데요. 다른 어느 학교에 비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런 다채로운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 지금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 세미나실도 이번 겨울방학에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학생 편의시설인 꿈당 카페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소규모로 혹은 대규모로 자기 주도적인 모둠 활동 그리고 다양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기가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편을 쉬거나 아니면 검색들을 하거나 복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수업 과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 공간에서 꾸려서 학생회가 이 공간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에서 또 수업과 학업 역량과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지닌 또래 집단의 시너지가 서울문영여고에는 있습니다. 일과 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동료학습 프로젝트인 하브루타부터 멘토-멘티 학습까지 또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친손녀 되기 봉사활동 52개의 정규 동아리와 66개의 자유 동아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또래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자신의 역량 개발과 동시에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캠페인 활동 진행했던 건데요. 학생들의 학업으로 지친 그 신경을 다독이고 또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서 편지를 넣고 한 달 뒤에 받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을 했었고요. 또 저희 화장실이라든지 주요 공간들을 청소해 주시는 용역 아주머니가 계시는데요. 그 아주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또 아주머니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서로 답장을 주고받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분리수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올해는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사진 자료가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문영여고에 대한 소문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관악구에 살고 있어서 본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도 많아서 몇 가지만 풀어드리기 위해서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영여고 규정이 규칙이 너무 엄하다고 그래서 규칙 지키느라고 공부에 오히려 집중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교의 규정은 학생의 간담회와 또 학교장님과의 간담회, 학생 건의함 등을 통해서 학생 의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블라우스라든지 교복 디자인이 생활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작년에 여름 하복의 상의가 편안한 상의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또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편안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문영여고의 교복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정말 제가 처음 학교 왔을 때 10여 년 전의 규칙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바뀐 부분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거지게 된 오해인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째로 서울문영여고가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 막 노트를 훔쳐간다는 등 서로 경쟁이 되니까 수행평가 관련해서 공지를 들어도 친구한테 안 알려준다는 등 이런 정말 너무 차가운 소문들이 또 있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 오면은 서로 돕고 도와주고 사실은 너무 더 순하고 착하고 이런 친구들만 가득 있어서 오히려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뭔가 불편해 보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을지 서로 물어보는 모습들을 제가 멀리서 보고도 진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저희끼리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오히려 또 선생님 신경 쓸까봐 그 선생님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이런 학생들, 순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탄탄한 면학 분위기 속에서 또 교칙이 그래도 화장이 안 되거나 파마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모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돈독한 교우 관계 이것에 더 집중이 되면서 동료 간의 또래 집단 간의 시너지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서울문영여고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또래 집단의 장점이 있는 곳 그것이 서울문영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교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버겁고 지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교의 모든 교육 활동은 수능과 대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본교의 등교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너무 아침부터 아침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본교의 등교 시간은 수능 시간표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8시 10분에 입실이 종료가 됩니다. 수능 때. 그래서 8시까지 저희는 등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짐 가방 풀고 뭐 이렇게 하면서 8시 10분부터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과 집필고사가 모두 수업 연계 교재와 수능형 문제를 위주로 다루고 있어서 내신고사 준비가 수능 대비와 연계되는 이러한 교육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행평가와 발표가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수행평가와 발표가 학교 안에서 수업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활동이 생활기록부 기재 근거가 되며 또 학교의 대입 시에 면접 전형에 유리하게 미리 대비해보는 면접 시뮬레이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및 체험활동을 학생 주도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공간이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글자 수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담당 교사가 서술형으로 학생마다 다르게 입력하는 부분은 요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표에서 각각의 활동이 몇 글자까지 입력 가능한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 항목을 어떤 교사가 입력하느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입력할 수 없고 열람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행평가와 관련된 교사는 교과 담당 교사일 텐데요. 교과 담당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 그러니까 교과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기재하는 부분 500자 그리고 과목별로 과목과 연결된 독서한 내용들을 책 제목과 저자명을 쓰는 교과별 독서활동 상황 250자라고 되어 있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어린이는 학생들은 250자가 다 채워지는 곳은 아닙니다. 독서한 근거 자료를 교과 담당 교사가 확인을 해서 근거 자료가 확인된 책만 3년 동안 같은 책을 딱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많이 그냥 채워 넣는다고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교과 담당 교사는 이렇게 두 군데를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2학년 생활과윤리 교과를 진행하면서 운영했던 수행평가의 학생들의 실제 활동지입니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이 활동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과 윤리 교과서 전체에서 관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인터넷에 도서 검색을 해서 그 단어를 키워드로 하는 도서 중에 관심 있는 책을 읽어서 그 책을 읽은 내용, 배우고 느낀 내용을 300자 정도로 서술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책의 내용 중에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정리한 것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책을 한 권 읽고 그리고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요 한 장짜리를 활동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소규모로 친구들끼리 3, 3, 5 모여서 자신이 어떤 책에 어떤 내용들을 이 활동지에 꾸몄는지, 자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누게 됩니다. 1시간 그리고 발표 시간까지 하면은 1시간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수행평가 점수가 배점이 되고요. 결국 이 아래 독후 감상과 이미지로 형성한 비주얼 싱킹 활동한 것이 이 책을 읽은 근거 자료가 돼서 생활과 윤리 교과 독서란에 책 제목과 저자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발표를 통해서 책에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친구들과 나누었고, 그 과정을 제가 수업 시간에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학생마다 자신의 관심 주제와 실제 독서를 하고 친구들과 나눈 내용,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다 다르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수행평가 점수, 평가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교과 담당 교사가 쓸 수 있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독서활동까지 모든 부분을 다 소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것이 또 입시에 있어서 종합전형의 면접, 교과 면접 전형의 면접의 실력을 대비할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앤디 워홀이라는 상업미술가를 자처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줘서 이 그림 부분만 사실은 따로 스캔을 해서 수업 시간에 예술단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어떤 미술가인지 아는지 학생들의 그 단원에 대한 흥미를 같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수업을 또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이 친구의 경우 이렇게 앤디 워홀에 대해서 친구들의 학습 교과 개념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었다는 내용들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환경윤리 관점의 대표학자를 특징을 잡아서 따로 그림을 잘 표현을 해줘서요. 역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 같은 환경윤리 관점에 속한 대표학자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다시 한번 학생들이 교과 개념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학년 통합사회 수행평가의 평가 계획표고요. 그 중에 하나 청소년 정책 제안 프로젝트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가 전체 이루어지는 시간은 7시간 정도인데요. 발표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7시간 정도고요. 모든 활동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활동은 지역사회 조사 활동지, 지역사회 문제사례 분석 활동지, 지역사회 정책 개선 아이디어 활동지까지는 매 시간마다 제공되는 활동지로 본교 컴퓨터실에서 학생 한 명당 한 대의 컴퓨터가 배정돼서 1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 시간 활동지를 제출하면 그 활동지에 미리 사전 안내된 계획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이 이루어지고요. 중간에 PPT를 제작해서 역시 시간 안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간부터 1인당 2분의 발표 시간을 갖고 그 발표에 대해서 듣는 청중 학생들은 발표 소감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지난 5시간 동안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수업 시간 중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제형으로 운영이 되거나 서답
수학평 문제로 평가를 하는 학생들에게 더한 부담을 주는 평가 방식과 구분이 된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들이지만 결코 깊이가 없지 않습니다. 교통체증 지체 문제, 수산시장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불법 주차 문제, 학교 50m 반경 흡연 금지 문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문제 등과 같이 본인이 관심 있는 것들을 주제로 잡아서 수업 시간 중에 진행됐는데도 지금 옆에 보이는 것이 수업 시간 중에 제출했던 PPT의 자료들이고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심플하지만 주요한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점수 채점으로 끝나지 않고 발표하면서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발표 능력을 갖출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관심이 생긴 친구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인지만 하고 끝나지 않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를 해서 각종 교내외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6년서부터 교내 사회 참여 발표 대회에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장면은 본선에 진출한 팀이 주제로 삼았던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찾아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내대회에서 수상을 한 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선을 당연히 통과를 해서 본선에 진출을 해서 수상을 했는데요. 2016년에는 2위를 했고요.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모두 1위를 본교가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서울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운영되지 않아 교회 대회로 아쉽지만 대회 관련 활동은 종료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교의 민주시민 교육이 우수한 사례라고 인정받아서 SBS에서 방송이 되기도 했고요. 민주시민교육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사회참여 활동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디지털 약자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제안을 해서 하반기 민주주의 서울 좋은 제안 최우수상을 받기도 해서요. 표창과 함께 상금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배움이 즐겁게 이루어지는 곳, 성장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가는 곳, 학생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꿈꾸는 학교, 바로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